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행정사협회 이지아민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드리기에 앞서 저르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군인 징계와 군인 징계 항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9월과 10월에 징계 강경된 사례와 징계 처분 취소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군인 징계 대리인으로 승인을 받은 1호 행정사입니다. 중대급부터 상급부대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장병 여러분, 병사님, 간부님들 할 것 없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징계 대리인으로서 소명과 입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10월 6일 날 징계 항고 심사 결정이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고는 2021년도 6월 달에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원징계 처분은 감봉 1월이었습니다. 근데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이 돼서 근신 5일로 이렇게 감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정 이유를 보시면 원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원징계 처분 자체가 과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징계 건명으로 한 4분 정도가 같이 징계 심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분은 견책, 어떤 분은 근신 이런 식으로 받으셨고 이분만 유독 감봉 1월에 처분을 받아서 관련된 처분의 형평성 그리고 이 하사님께서 그동안 군대 생활 하셨던 임무수행 능력 모든 것들을 비추어서 다시 항고를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근신 5일로 처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고도 항고 이유서도 잘 작성을 해야 되고 항고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나의 감봉 1월이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처분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왜 형평성이 어긋나게 계급마다 다르게 징계 처분을 했냐라고 또 다퉈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렇게 근신 5일로 결정을 받았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제가 전에 들은 바에서는 항고심사위원장님도 최초 징계 때부터 징계 양정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좌측은 제가 직접 징계 대리인으로 도움을 드렸던 사건이고 이분은 최초 징계 때 혐의 내용이 3건이 있었는데 그중 2건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견책 처분도 이게 불합리하고 본인이 행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지 않은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견책 처분을 받고 나서도 바로 항고를 진행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원징계 처분 취소의 최종 결정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징계부터 항고까지 종료되는데 약 10개월이 걸렸고요. 이분도 최초 징계 조사부터 소명을 명확하게 했기에 징계심사위원회에서 혐의 내용 중 2건은 그 자리에서 혐의 없음으로 바로 의견들을 주셨고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징계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한 건도 용납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어서 즉시 항고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명 자료와 증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제출을 해서 최종으로 원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징계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화면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징계심사위원회를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 됐을 경우에 대부분 다들 징계 양정기준만 펼쳐놓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니다. 징계 양정기준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고의가 있는지 고의가 없는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고,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의 구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징계조사를 받을 때나 징계심사위원회에 들어갈 때, 징계심사위원회가 끝나고 징계 항고를 할 때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여기에서 찾으신다면 항고 이유서도 마찬가지고 보충서면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주변인들의 처벌 불원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자료를 받을 때도 목적을 정확히 해서 작성을 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 징계도 마찬가지로 증인도 신청할 수 있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징계 대리인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의 무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쉽게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시간에 저는 누구와 같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증인으로서 위원회에서 나를 위해서 진술을 받아내서 유리한 결과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 진술로 출석하는 게 내가 좀 꺼려진다고 하면 그분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서나 그 당시에 목격됐던 목격자 진술서 아니면 본인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도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한다면 충분하게 또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항상 보시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정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특정할 수 없는 대상자 라고 하는 시점에서 출발한 진술로 발생된 징계 혐의 사실은 특정할 수 있는 시간, 인물,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진술로서만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고로 저 사람 저랬다더라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징계 혐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로만으로써 내가 징계 혐의 대상자가 됐다면 반드시 징계 조사할 때 시간도 특정해 달라고 하고 장소도 특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진술하거나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을 해달라고 해 주셔야 조사시나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시거나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재함 21 전국에 있는 대표사무소 행정사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전문행정사협회에 있는 모든 행정사들은 군인 징계 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도 참여하고 징계심사위원회에서도 적극 소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 항고 그리고 군인 징계 관련돼서 영상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함 21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